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초창입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떤 컨텐츠로 제작을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허부장 TV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초보 창업자나 부업이라든지 창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위탁 판매라든지 사입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봐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창은 위탁 판매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순서대로 좀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좀 몇 개 드릴게. 위탁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죠. 오너클랜도 있고 도메이신, 퍼넨, 여러 가지, 도메토피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사용하는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 위탁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상품 DB를 다운로드 받아서 또 위탁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또 있어요. 오너클랜 같은 경우에는 다 팔자 맞나요? 여러 가지 이제 해당 위탁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쇼핑몰에다가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플레이오토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플레이오토를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위탁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이제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감안을 하시고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네일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일 중요한 가격 설정을 하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엑셀을 다운받고 판매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너클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다 똑같아요. 일단은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상품 DB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상품 DB 무료 다운로드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세트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너클랜에 대한 사용 방법은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따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진짜 쓰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요 정도로 했을 때 전 사실 잘 팔고 있어요. 자, 다운로드 세트 제목에다가는 좀 굳이 수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 플레이오토를 체크를 하고요. 전 플레이오토 솔루션을 쓸 거니까. 자, 옥션 아이디, 집마켓 아이디, 요거는 판매자 아이디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자,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넣게 되면 이 해당 쇼핑몰의 카테고리가 좀 더 정확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이미지 엑셀 포함, 엑셀 제외. 요거는 전 옵션 이미지를 굳이 안 쓰기 때문에 엑셀 제외라고 전 체크를 하고요. 사용자 분류명도 굳이 안 넣고요. 그룹도 따로 안 넣어요. 그리고 한 개의 엑셀 파일당 상품을 몇 개씩 저장을 할 거냐라고 해서 파일에 들어가 있는 상품 DB의 개수입니다. 저는 그냥 최대로 늘립니다. 그 다음에 오너클랜 카테고리, 요거는 저는 굳이 따로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않고 전체로 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등록일, 요거는 이제 내가 지금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는 상품의 DB를 공급사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잖아요. 오너클랜에다가. 자, 그 올린 등록일을 길게 하면 많은 상품 DB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너무 기간을 넓게 잡게 되면은 상품 DB 수가 너무 많아져서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1주, 2주 단위로 저는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게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6월 30일 이후부터 오늘까지니까 7월 1일부터 오늘까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오픈마켓 등록 가능, 가능, 나머지는 크게 바꿀 일이 없고요. 오너클랜 판매가, 요거는 조건을 선택을 합니다. 요건 가격대를 제가 설정을 하는데, 참고로 저는 무료 배송으로만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너클랜의 웬만한 한 99%의 상품들은 다 배송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배송비를 같이 결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결제 방식으로. 근데 저는 이 금액이 그냥 원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배송비를 합한 상품 가액을 원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마진을 남겨서 무료 배송으로 저는 판매를 하는 거죠. 쇼핑몰에 등록을 할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00원 이하의 상품들은 낮게 상품이 많다 보니까 100원, 200원짜리도 이제 물론 이제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런 상품들은 실제 소비자가 10개, 20개를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묶음 배송으로 배송비를 2,500원 딱 한 번만 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이제 5,000원 미만대의 가격들은 워낙 이제 저렴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근데 저는 무조건 무료 배송으로 하기 때문에 배송비를 따로 받고 몇 개 이제 묶음 배송비라든지 몇만 원 이상 조건부 무배하고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상품을 많이 밀어넣는 게 저는 컨셉이라서, 그래서 저는 5,000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 무조건 5,000원부터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 가격은 무한정으로 잡습니다. 9,900만 원 정도인데 뭐 1억 가까이 되겠죠. 뭐 제가 뭐 1억 이상은 사실 뭐 팔 수도 없고 뭐 제가 주문을 못 넣잖아요. 뭐 이만한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5,000원 이상부터 최대치로 그냥 잡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착불, 무료 배송, 선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착불도 같이 판매를 해봤어요. 근데 착불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때 또 무료 배송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착불 배송은 가구 상품, 그러니까 설치 배송 상품들이 착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 자체를 처음부터 받을 수가 없어서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어떠한 배송 위치가 배송비를 결정을 합니다. 보통 업체 배송, 물류 이제 화물 택배로 가니까 기사님께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상품을 등록할 때 너무 귀찮더라고요. 이걸 따로 잡아서 착불 배송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상품이 많지는 않아서 저는 착불은 제외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불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는 전체로 하고 이것도 다 그냥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 판매가, 요걸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켓 수수료가 12%라고 이렇게 기준가가 잡혀 있는데 카테고리에 따라서 마켓 수수료가 더 높은 마켓도 있고 또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수료가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 잡진 않아요. 사실 여기서 잡아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만원짜리의 10%와 10만원, 100만원짜리의 10%는 어마어마한 마진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매 가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다르게 잡습니다. 제가 떨어지는 마진을 다르게 잡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설정 안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매자 할인을 저는 하진 않아요.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판매자 할인을 많이 넣어서 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 노출이 더 잘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이제 10만원에 판매를 할 건데 괜히 20만원에 등록을 해놓고 판매자 할인으로 50% 이제 할인해서 10만원으로 파는 것처럼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만원에 줄 짝대기 그어져 있고 10만원으로 파는 상품들을 좀 보셨을 텐데 물론 뭐 그렇게 하면 잘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판매가액에 따라서 또 이제 판매자 할인까지 또 수치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도 다 뺍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할인 따로 안 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마진을 얼마를 먹겠냐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건들진 않아요. 뭐 도메이신이나 뭐 다른 이제 위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대별로 수수료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엑셀에서 다 할 거고 엑셀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건들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상품 코드 전용 검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집어넣지 않으면 특정 상품만 내가 판매할 건 아니니까 최대한 많은 상품을 제가 올릴 거니까 아무것도 건들진 않고요. 뭐 이왕이면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공급사가 얼마나 우수한 공급사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주문 넣었을 때 빨리 보내주는 업체면 좋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우수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굳이 건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세 설명에다가 HTML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반드시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놓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거 꼼꼼하게 잘 안 읽잖아요. 구매자도 마찬가지로 잘 안 읽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반품을 하거나 뭐 교환을 하거나 했을 때 상품을 보내야 하는데 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반품 교환지는 제 주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업장 주소지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상품마다 반품 교환지가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이 상품을 보내주는 공급자가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반품 교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한테, 즉 제 고객센터로 연락을 달라라는 이제 안내 문구를 필히 넣어줘야 됩니다. 안 넣어주면 그냥 제 사업장 주소지로 물건이 와요. 저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업장 주소지가 따로 없어서 뭐 집으로 해놨는데 제 거를 보여드리면 교환 반품 안내를 눌러보게 되면 이거 제 정보거든요. 저희 집이 나와요. 이거 모자이크를 해야 되겠다. 네, 모자이크를 해서 안 보이겠지만 제 집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고객은 난 교환 반품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제 집으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제 집으로 보내면 제가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배송비도 들고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세 설명 안에 안내 문구를 넣어놔요. 대충 적어가지고 좀 허접한데 잘 만드신 분들은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거 좀 수정하시면 돼요. 뭐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베껴가지고 뭐 저작권에 뭐 걸리겠어요, 그런 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보통 뭐 ESN 플러스나 뭐 11번가는 판매를 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 안내 문구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 공지사항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업로드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뭐 이거야 뭐 다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HTML 태그 복사 해서 요 태그를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상단에 넣는 분들도 있고 뭐 하단에 넣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하단에 넣습니다.
자, 하단에 넣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세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자, 예상 다운로드 개수가 31,774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거 다 쑤셔 넣는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떤 상세 설명이 잘못되어 있거나 해당 솔루션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고 저는 그냥 오류 난 거는 굳이 수정 안 해요. 그냥 이제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왜 수정해요? 그냥 하나라도 빨리 그 시간에 업로드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등록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신 분들은 오류 난 거 다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상품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바로 다운로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대기라고 떴죠. 여기 보시다시피 1분도 안 됐네요. 여기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게끔 항목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최대 개수를 3만 건을 했기 때문에 지금 3만 개가 넘어가죠. 31,774개이기 때문에 아마 1번 링크에는 3만 개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2번 링크에는 1,774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합칠 겁니다. 자, 1번, 2번 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모두 다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자, 2번도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봤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열어주시고, 자, 이렇게 생겼죠. 제가 합쳐 볼게요. 2번도. 자, 이게 2번이거든요. 1774개가 들어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2번 열을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상품을 복사하셔서 1번 엑셀에다가 32번부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 한 엑셀 파일 안에 31,774개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은 꺼줍니다. 2번 엑셀은 굳이 필요 없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이죠. 다른 위탁 사이트는 엑셀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브랜드 제조사가 잘 들어가 있는 위탁 사이트도 있어요. 오너클랜은 브랜드가 빠져 있어요. 오너클랜 거의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대로 등록을 하게 되면 브랜드가 누락되어 있어서 쇼핑몰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플레이오토에서는 이 브랜드를 내가 직접 입력해서 세트라고 하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왕이면 상품에 맞는 걸로 들어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 클릭하셔가지고 마우스 쭉 내리신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 복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빠져있는 이 브랜드 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브랜드 제조사가 이렇게 똑같이 다 채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을 건드려야 되는데, 가격 건들 때 일단은 먼저 저는 원가부터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 원가를 왜 집어넣냐면 나중에 통계 같은 거 내릴 때 이 원가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내가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원가를 저는 꼭 입력을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원가를 입력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원가 입력할 때는 저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제일 상단에 있는 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등호기호 하나 넣으신 다음에 표준 공급가 셀을 클릭하시고 플러스 기호 넣으신 다음에 배송비를 2,500원 요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오너클랜에서 구매하는 상품가와 배송비가 합한 금액이 원가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셀의 오른쪽 하단을 마우스로 올려놓게 되면 플러스로 커서가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모든 셀이 다 내가 설정한 수식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만약 무료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상품에 따라서는 그냥 배송비를 따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표준 공급가를 그대로 원가에다가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배송비를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배송을 하기 때문에 합친다. 그래야 계산이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상단에 있는 데이터를 클릭을 합니다. 필터 요거 클릭합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다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필터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제일 상단에 있는 항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원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숫자 오름차 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낮은 순으로 나래비가 이렇게 쭉 세워지게 되는데, 자, 다음에는 이제 판매가, 요 판매가 N이라고 하는 이 행인가요? 열인가요? 어쨌든 요걸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삽입, 그러면은 이제 행이 하나가 이렇게 채워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빈 공란을 클릭을 하시고 마진율을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이 판매가는 어차피 다 지울 겁니다. 제가 요걸 지운다는 거예요. 요거를 마진율을 입력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등호기호 집어넣으시고요. 원가 클릭하신 다음에 원가의 그 제일 첫 번째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 복사할 수 있어요. 수식을 아시죠? 자, 이거 클릭하시고 곱하기가 이제 별표죠. 별표.
Shift 누르고 8번 누르시면 돼요. 숫자 8. 물론 이제 넘버키에 있는 8번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로 열고 1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마진을 넣으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진을 많이 높이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5,000원대부터 해서 만원대까지는 110%를 잡습니다. 자, 110% 하고 가로 닫아요. 엔터 누르고 여기서 그냥 마찬가지로 복사를 쭉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원가가 6,820원이에요. 근데 판매되는 금액은 14,3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먹는지 봐야 되겠죠. 여러 카테고리에 따라서 쇼핑몰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판매했을 때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곳은 티몬이었어요. 게다가 카테고리를 저는 기타 생활 잡화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잡는 게 정석이긴 한데 솔직히 좀 귀찮아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기타 생활 잡화로 잡아요. 이거는 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기타 생활 잡화가 티몬에서는 수수료가 17%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자, 근데 17%가 최대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잡지는 않고요. 저는 한 16%를 마켓 수수료로 잡아요. 그러면 14,322원에서 곱하기 0.84 16%예요. 이게 뭐 아시죠? 뭐 이건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12,030원이 나와요. 내가 14,322원을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면 대략 12,000원 정도가 나한테 떨어진다. 쇼핑몰이 수수료를 제하고 나한테 주는 금액이 12,000원 정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6,820원에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위탁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12,000원을 먹어요. 그러면 6,820원 빼면 5,210원이 나한테 떨어져요. 사실 요걸 보시고 너무 비싼데? 너무 마진을 많이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팔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낮추시면 돼요. 낮추는 방법은 이 퍼센테이지를 줄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 팔아요. 뭐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부업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마진을 막 줄여가면서까지 판매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한 20% 남기는 게 베스트라고 해요. 여기서 20% 남기면 얼마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최소 하나 파는데 5,000원은 남기고 싶어요. 안 팔릴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10%로 쭉 했어요. 이 상태로 그냥 끝내고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해버리면 가격대로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가 비싸겠죠? 자, 이게 얼마 때까지 있냐면 제가 무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을 620만원까지 있어요. 뭐 이거는 잘 팔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100만원대를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자, 100만원대로 기준을 봤을 때 보이시나요? 가격대가 2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가가 210만원이고 주문 넣는 가격이 100만원이에요. 자, 그럼 이건 팔릴까요? 이건 아무리 제가 마진을 많이 먹고 싶지만 이거는 좀 에바죠. 110만원 정도를 110만원까지는 안 되겠다. 계산기 두드려볼까요? 자, 210만원 정도를 수수료 제외하면 176만원 정도인데 그거 내가 마진을 그러면 76만원을 먹겠다는 소리예요. 딱 봐도 이거 안 팔리죠. 딱 봐도 안 팔릴 각이 보이니까 가격대별로 수수료를 낮춰가는 겁니다. 저는 기준이 있어요. 이건 누가 알려주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제가 제 임의대로 하는 거라서 이게 정답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낮춥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0% 좀 센 것 같기도 해요. 요 N열을 저는 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자, 쭈르륵 하다 보면은 한 18,000원대에서 한 좀 낮춰줄까요? 좀 5,000원이면 좀 세니까 사실 마진이 여기서 한 105%로 낮춰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바뀐 거 있죠? 18,040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요 기준, 그러니까 이 1990번 밑으로는 다 지금 마진율이 105%로 들어간 거예요. 배송비를 저는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켓 수수료를 이제 따로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사실 18,000원 수수료 제하면 15,000원이에요. 좀 많이 먹긴 하네. 105%에서 또 내립니다. 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만원 정도 넘어갔으니까 2만원부터는 또 이제 100%로 낮추고요. 그러니까 5%씩 그러니까 5,000원 단위로 낮춰요. 쭈루루 또 가려다 보면은 25,000원대가 나오겠죠. 내려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가격을 좀 마진을 좀 적게 먹더라도 많이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보다 더 마진을 적게 이제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판매자님들 자유인데 어쨌든 요 방식이 저는 제일 좋더라. 오너클램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위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상품 DB가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방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요거보다 쉬운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좀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지 좀 감이 안 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상품 DB를 올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이제 기준이 세워진 거죠. 5,000원 단위로 5%씩 하락을 시킨다. 80% 자, 하다가 중간에 이게 지금 이 가격대가 마진이 괜찮은 건가? 라고 싶을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39997 곱하기 0.84 33,597원을 제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 공급사에서 줍니다. 자, 근데 내가 사야 되는 금액은 21,620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1,000원 정도가 남죠. 자, 11,000원 정도 남으면은 잘 남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 팔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많이 팔리는 것보다 마진을 많이 먹는 게 그냥 전 좋아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또 사면 또 반품도 또 그만큼 많이 들어올 거고 또 주문 CS도 상품 CS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전 좀 마진을 좀 세게 합니다. 사실 뭐 대충 해도 되는데 그냥 좀 깔끔한 게 좋아가지고 자 5만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5만 원대로 진입을 하면 이때는 제가 만원 단위로 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5만 5천 원이 아니라 6만 원대에서 전 바꿔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65%로 마진율을 먹이면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58278 곱하기 0.84 48,000원 한 13,000원 정도 남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6만 원대로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6만 원대부터 했나요? 저기 말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네. 자, 이제 그러면 7만 원대에서 5%를 깎습니다. 자, 65%에서 60%로 깎고요. 자, 이제 7만 원대 넘어가고 이제 8만 원대 진입할 때 다시 55%로 내리고 잠깐만. 너무 싼데? 65,000원. 한 15,000원 남기네요. 너무 작게 남기는 것 같은데. 자, 이대로 60%로 좀 더 내려갈게요. 60%로 하고 자, 여기서 10만 원대까지 바로 내려갑시다. 자, 10만 원대에서 살짝 또 낮춰줘요. 쭈르륵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한 5만 원대로 갈까요? 간격이 점점 커지죠. 자, 커진다는 이유는 비싼 거 판매하니까 더 비싸게 마진을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좀 줄입시다. 5%는 너무 갭이 크고 자 53%로 갑니다. 자, 53%로 가면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4826 곱하기 0.84 12만 4천원 받는데 9만 얼마 내네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길게 내려갑시다. 20만 원대까지 내려갑시다. 20만 원대로 내려가서 보면 참고로 저는 절대 40% 미만으로는 안 내려가요. 아무리 비싸도 그러니까 한 42, 3%가 맥시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20만 원 좀 오바고 한 18만 원대에서 한번 내려갑시다. 50%로. 자, 그리고 20만 원대에서 한 47%로 내려갑시다. 요 정도는 벌어야지. 이렇게 비싼 거 내가 결제하는데 30만 원에서 조금 더 낮춰볼까요? 45? 45 정도면 될 것 같다. 296191 0.84 24만 원. 30만 원짜리 상품 판매하면은 4만 원 넘게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만합시다. 여기서 그만하고 많이 내려갑시다. 많이. 한 70만 원대부터 좀 다시 건드려 볼까요? 이거 팔리면 너무 기분 좋겠죠? 자, 43%까지 내려가고 끝. 여기서 더 이상 마진 안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뭐 재미삼아 한번 볼까요? 뭐 3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을 때 250만 원, 40만 원 정도 남긴다는 소리인데 좀 비싼 것 같긴 하네요. 자, 41% 하고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마진으로 다 넣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절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판매가가 10원 단위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1원 단위로 떨어지면 실패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원 단위로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N열을 마우스 다시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 버튼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공란의 횡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빈 셀을 클릭하시고 여기 FX라고 하는 그 함수 삽입 요 버튼이 있죠. 요 버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열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함수 검색에다가 라운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라운드 영어로 ROUND 라고 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나와요. 라운드 함수가 뜨고요. 여기서 이 함수를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에 넘버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 상태에서 요거 제가 이제 마진을 먹였던 셀을 클릭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O2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O2가 들어가고 넘 디짓이라고 하는 하단에 있는 칸을 클릭하신 다음에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죠. 여기 예시가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반올림이 된 채로 값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이거 십자가 더블 클릭하시면 1단위가 이제 10원 단위로 반올림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없애주시면 되는데 그냥 없애버리면 이렇게 깨져요. 함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깨지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요거 한번 천천히 돌려서 보세요. 이거 잘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행을 또 삽입을 해주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셀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있는 셀을 이렇게 클릭해서 시프트를 눌러야 돼요. 시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시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 빈 셀에다가 마우스 클릭 그리고 컨트롤 V,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해서 여기 생길 거예요. 여기 생기면 값 붙여넣기라고 해서 값만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수식이 빠진 채로 값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가 요거 복사해서 여기 n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에다가 여기 붙여 넣어 주시고 이건 3개 삭제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저장하시고 뭐 파일 이름은 뭐 알아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이걸 바탕화면이나 뭐 이런 데다가 저장을 했다 그러면 사용하시는 솔루션, 반드시 뭐 플레이오토를 쓸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툴이 플레이오토라서 플레이오토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상단에 있는 상품 추가, 엑셀 파일로 일괄 추가, 일괄 수정. 저는 플레이오토 양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솔루션 쓰면은 해당 솔루션에 맞는 양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받아질 거예요. 네. 찾아보기 눌러서 방금 제가 저장했던 엑셀 파일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냥 업로드 하시고 아니오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31,774개가 들어가는데, 기본으로 이제 플레이오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개수가 1000개일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늘리지 않고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0개씩 등록을 하셔가지고 상품 전송하시고 그 솔루션에서 삭제하시고 또다시 1000개 전송하시고 삭제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쓰시면 되고요.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번거로울 수는 있죠. 근데 솔루션 비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업로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 품절 처리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그럴 때는 좀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쇼핑몰별로 다 들어가서 품절된 상품들 확인해가지고 품절 처리 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뭐 다른 솔루션도 뭐 다 이런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핑몰에다가 전송하는, 등록하는 방법과 품절 처리하는 거, 매일같이 저는 품절 처리하거든요. 퇴근하고 하셔도 되고요. 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이거는